안녕하십니까. 동서대 동아시아연구원 중국연구센터 소장을 맡고 있는 이홍규라고 합니다. 저희는 2022년도 인문사회연구소 지원사업에 선정이 됐었는데요. 그 당시에 선정률이 매우 낮아가지고 저희들이 매우 시겁했었는데 이제 겨우 돼서 저희들이 지금 올해 이제 3년차 1단계 심사를 앞두고 있어서 몹시 긴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모든 것을 이제 잘 완비를 해서 1단계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이미 앞선 그 선배 연구소들의 오늘 노하우를 좀 많이 듣고 여러 가지 가르침을 좀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원래 연구소 사업의 주제는 동아시아 서발터니티와 시민성, 부제는 부산에서 중화권 관문도시로라는 주제입니다. 그런데 너무 길어서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동아시아 관문도시와 서발터니티 연구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순수 그 논문 저역서를 생산하는 그런 순수 연구형인데요.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이 연구를 진행하게 된 여러 가지 이제 계기들이 좀 있는데요. 제가 이제 저희 동서대 중국연구센터는 2015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주로 저는 현대중국 연구를 하는 사람이고요. 주로 현대중국의 문제들과 한중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그 연구와 또 여러 가지 그 국제 행사들을 진행해 왔는데, 사실은 이제 저희가 그 인문사회 연구소 사업을 저희들이 이제 그 계획을 하면서 어떤 연구로 저희들이 되면 좋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는 상황에서 중국,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부산에서 살고 있으니까 이 부산을 비롯한 이 지역과 그 다음에 중국이나 대만, 흔히 중화권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이 상당히 유사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중국에서도 이른바 일용직 신노동자들의 문제들, 또 여러 가지 미투 사건 같은 것들이 발생했었고, 그 다음에 성소수자 문제도 있었고, 그 다음에 저층의 어떤 그런 문제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소수민족 문제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대만에서도 외국인 이주 노동자 문제, 또 일본인 위안부 문제, 또 원주민 문제, 대만판 엠번방 사건 이런 것들이 발생했었고, 한국에서도 아시다시피 장애인 문제라든지 전장현 시위 문제라든지 성소수자 변이수 사건도 있었고, 또 난민 수용 문제라든지 세터민 문제라든지, 또 비정규직 노동자 김영균 사건도 발생했었고, 또 여러 가지 미투 운동 이런 것들도 한참 한국 사회를 달궜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동시대적인 문제가 아니냐, 동아시아에서 발생하고 있는 동시대적인 문제가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부산이라고 하는 도시, 이른바 관문도시라고 생각을 이름 붙일 수 있는 이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관문도시라고 하는 개념을 좀 새롭게 해석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즉 관문도시는 이른바 국제 물류학에서 얘기되는 그런 개념이지만, 저희는 이 관문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문을 열면은 개방을 하면 길이 되고, 그것을 폐쇄하게 되면 벽이 되는 그런 이중의 역학이 존재하는 도시다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동아시아의 관문 도시는 동아시아 각국이 이 서벌터니티 문제를 대하는 일종의 테스트베드 역할을 하는 도시가 아니겠는가라고 저희들이 재해석을 하면서 이 동아시아에서 동시대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이 서벌터니티의 문제들을 이 관문 도시라고 하는 장소성에 입혀가지고 한번 우리가 연구를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즉 부산을 중심으로 한 이 한국의 관문 도시와 그다음에 중화권의 여러 관문 도시들, 샹하이, 션전, 또 홍콩, 또 까오슝, 타이베이 이런 중화권의 여러 관문 도시들을 비교하는 그 관문 도시에 발생하는 여러 서벌터니티 문제를 비교하는 그런 문제를 통해 가지고 동아시아의 새로운 시민성을 한번 이야기해보자라고 하는, 그래서 그 시민성에 입각한 새로운 동아시아 연대를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한번 저희들이 좀 실천적으로 생각해 보기 위해서 이 연구가 진행이 됐습니다. 즉, 이 차별 대상인 서벌터니티 연구와 서벌터니티 발생 장소로서의 관문도시 연구를 결합해서 새로운 동아시아 담론을 만들어 보고자 했던 것이 원래 저희들의 그 목표였습니다. 사실은 이 서벌터니티라고 하는 개념은 서벌턴에서 온 개념인데요. 침묵을 강요당하는 그런 취약한 존재들의 어떤 특성을 저희들이 서벌턴이라는 개념 대신에 그런 특성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저희 서벌터니티라고 하는 개념을 좀 조작적 정의를 해가지고 이것이 동아시아의 동시대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을 이야기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동아시아 서벌터니티 연구의 효율성과 적절성을 위해서 동아시아 관문도시 연구를 결합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됐고, 이 서벌터니티 비교 연구를 통해서 미시 개념인 서벌터니티라는 개념과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서벌터니티라고 하는 게 시민임에도 시민으로 대접받지 못하는 존재들을 이야기한다고 볼 때 좀 더 거시적인 개념인 시민성이라는 개념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체계화해서 우리가 그 동아시아의 새로운 담론을 좀 만들어서 지금 미중 그 갈등 속에서 동아시아론 자체가 약화되고 그 상당히 위기에 빠진 상황에서 새로운 동아시아 담론을 좀 생산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소수자, 타자, 서발턴, 호모사케르, 비체, 무젤만, 목이 없는 자, 크레올성, 이 관련된 여러 개념들을 하나로 저희들이 이제 서벌터니티라고 하는 개념으로 오염원으로 간주되고 배제되며 추방되고 격리되고 부재하며 무의미하며 취약한 그런 존재의 특성을 의미하는 서벌터니티 개념으로 그것을 종합해 봤고요. 그 다음에 근대 이후에 이 시민권이 인간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것으로 출발을 했지만, 이 서벌터니티 문제는 항상 이 보장에서 제외된 존재의 문제를 제기한다는 측면에서 이 문제가 계속 저희들에게 저희 근대 사회에서도 계속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좀 감안해서 이 서벌터니티 문제가 바로 새로운 시민성과 정치의 근본이 자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저희들이 좀 착안을 해서 앞으로 새로운 시민성은
이런 배제된 자들의 어떤 저항에서 비롯된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들을 우리가 새롭게 조작적으로 정의해서 관문도시라는 이 장소성에 기반해서 동아시아 서벌터니티와 시민성이라고 하는 주제를 뽑아냈고, 그 다음에 부산, 그리고 부산과 다른 중화권 관문도시를 비교하는 그런 연구로 저희들이 연구를 만들었습니다. 저희 관문도시 선정은 연구소 소재지인 부산을 기준으로 해서 비교 가치가 있는 중화권 주요 관문도시를 선정을 했고요. 저희가 중국연구센터다 보니까 부산과 중화권을 비교하는 연구로 했고요. 특히 중화권의 핵심 관문도시이거나 장소적 특징이 뚜렷한 중국의 5곳, 샹하이, 훈춘, 단동, 션전, 광저우, 그리고 대만의 2곳, 타이베이, 까오슝, 그리고 홍콩 등 총 8곳 정도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한국은 저희들이 한국의 주요 관문도시로 성장해 있는, 저희가 살고 있는 이 부산을 주 연구 대상으로 선정을 해서 이후 필요하다면 부산을 중심으로 군산 또 다른 서쪽 관문도시와의 연계를 통해서 중화권 관문도시 연구로 확장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 필요한 경우 여타의 중화권 그리고 일본의 관문도시라든지 이런 연구와 결합할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1단계 3년과 2단계 3년으로 나누는데, 1단계 3년은 주로 관문도시의 서벌터니티 문제를 발생시킨 동아시아의 차별 구조를 국민국가 중심의 신화적인 층위, 또 자본의 층위, 또 신체의 층위라고 하는 3가지 권력의 층위에서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서벌터니티의 문제에 작동되어 있는 여러 가지 다층적인 억압과 폭력을 이렇게 3가지 층위로 구분을 하고, 이러한 차별과 폭력들이 어떻게 교착됐는지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그 2단계 3년에서는 이 동아시아 관문도시의 서벌터니티 문제를 야기시키는 여러 억압과 그 다음에 이 서벌턴들의 저항의 동학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물리적인 구현물, 건축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물리적인 구현물과 또 여러 가지 담론,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서벌턴시 저항의 여러 동아시아에서의 여러 연대운동 사례들을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향후에 동아시아의 새로운 시민성의 가능성을 좀 평가하는 그런 연구로 만들고자 합니다. 좀 자세히 본다면은 저희가 1년차에서는 동아시아 국민국가와 관문도시의 신성 모독자들이라는 주제로 국민국가라는 신화적 층위의 차별 연구를 해서 주로 소수민족 문제, 잔류 고아의 문제, 그 다음에 국제결혼 및 혼혈의 문제, 난민, 피난민, 전쟁 포로 등의 문제를 저희가 다루고자 했고요. 그 다음에 2년차는 동아시아 경제개발과 관문도시의 유랑인들이라는 주제로 자본의 층위의 여러 차별 연구를 해서 이주 노동자 문제, 비정규 노동자 문제, 또 노숙인, 거린, 불황자, 여러 하층민, 또 플랫폼 노동자 등을 주로 다루고자 했습니다. 3년차에서는 동아시아 생명정치와 관문도시의 버려진 신체라는 주제로 여러 장애인 및 한센병, 행렬병, 전염병, 원폭 피해자 등 여러 환자 문제들, 그 다음에 성노동자 및 성강제 동원자 문제, 또 성소수자 문제, 이런 신체의 층위에서 3년차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단계 3년으로 가면 동아시아 관문도시 서벌터니티의 상처와 저항이라는 주제로 4년차에는 동아시아 관문도시의 각인된 상처와 기업 투쟁이라는 주제로 서벌터니티 억압 저항의 물리적 구현물을 여러 가지 도로, 철도, 항구 등 인프라의 문제, 또
또 공공장소와 공간 및 구조물의 문제, 그다음 뭐 배려 프리 운동, 또 공공예술 점거 운동과 같은 여러 그 관문 도시에 각인되어 있는 여러 상처와 기억 투쟁들을 물리적 구현물을 중심으로 해서 분석을 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 다음 5년 차에는 동아시아 관문 도시의 서발터니티를 둘러싼 여러 가지 도시 담론들을 분석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의 슬로건과 구호, 도시의 관제 지식인 담론, 도시의 온라인 담론 논쟁, 인권과 도시권 논쟁 등을 저희들이 다루고자 합니다. 마지막 6년 차에는 동아시아 관문도시의 서발터니티 연대와 새로운 시민성이라는 주제로 서발터니티 저항의 연대 운동과 시민적 주체로의 가능성들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서발터니티 저항 사례, 초국적 서발터니티 연대 사례, 새로운 시민성의 생성 문제, 동아시아 공공성의 그 반론 등을 연구하고자 합니다. 결국 저희 연구는 서발터니티를 생산하는 권력의 층위를 세 가지 층위로 범주했다는 그런 독창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관문도시라는 구체적인 장소성에 입각한 동아시아 서발터니티 연구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 서발터니티 연구를 포스트 식민주의를 넘어서는 새로운 시민성의 단초를 모색하는 그런 연구라는 또 장점이 있고 또 동아시아 관문도시에서 발생된 여러 서발터니티 관련 자료를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작업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산이라고 하는 어쩌면 지역의 인문학과 사회과학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거점과 방법론을 우리 연구소에서 만든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여러 가지 그 자료들도 좀 모으고 있는데요. 관문도시별 뭐 이런 주로 문헌 자료라든지 또 구술 자료, 영상 자료 이런 것들을 잘 수집해서 나중에 아카이브 하는 것도 모색을 하고 있는데 사실 너무 욕심을 많이 내다 보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비용으로는 그게 이제 어려워서 저희들이 지금 자료만 수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아카이브로까지 이걸 만들기에는 조금 비용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 그림은 저희 부산에서 시작해서 다양한 중화권의 관문도시와 서로 연결되는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개념도인데요. 네. 나중에 일본하고 동남아시아의 타 연구소의 연구 성과들을 또 수집하고 종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이미 서울에 일본의 서발탄 연구를 하고 있는 한국외대 일본 연구소와 저희들이 또 성균관대 동아시아 역사연구소하고 저희가 MOU를 맺고 이미 국제학술회의 등을 함께 하면서 지금 협력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또 얼마 전에는 우리 주로 동남아 관문도시 연구를 하고 있는 우리 부경대학교 그 연구소하고도 우리 백두주 선생님 와 계십니다만은 연구소하고도 앞으로 논의를 좀 진행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이 사업을 저희들이 이제 모색하게 된 좀 배경을 좀 말씀드릴 건데요. 제가 속해 있는 학과는 동서대학교 캠퍼스 아시아 학과라고 하는 학과입니다. 그래서 캠퍼스 아시아 프로그램을 하는 학과인데요. 캠퍼스 아시아 프로그램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동아시아 공동체를 준비하는 미래 인재들을 양성하는 그런 학과인데요. 저는 현대중국 연구자지만 제가 이 캠퍼스 아시아학과에 소속 교수로 있으면서 되게 많은 것들을 느꼈어요. 특히 이 아이들이 저희는 한중일 언어를 같이 배우고 한중일 역사 문화를 같이 배우고 또 상대방 국가들을 2년 동안 유학하면서
이 한중의 학생들이 함께 공부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자세한 거는 나중에 제가 식사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이게 국적이 달라도 상관이 없다. 국적이 달라도 우리 동아시아인들은 실제로 이렇게 같이 공부하고 같이 생활하다 보면 동아시아는 앞으로 더욱 하나로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제가 현대중국 연구자지만 이 동아시아 연구자로 그 이후에 좀 논문을 쓰게 됐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소속된 이 캠퍼스 아시아학과와 이 사업이 서로 연계돼서 진행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었고, 그래서 지금도 저희 연구소에서 나온 그 내용들을 부분적으로 반영해서 제가 수업을 이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 일본 학생들, 3학년 학생들이 저한테 동아시아 지역 세미나라는 수업을 한국어로 듣는데요. 예를 들어서 중국의 띠아오이다오하고 일본의 센카쿠 열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영토 분쟁 문제가 있는데 중국 애들한테는 일본인 사람 역할을 하게 해서 센카쿠 열도가 일본 영토다라고 주장을 하게 하고, 우리 일본 학생들은 띠아오이다오가 중국 영토다라는 주장을 중국 사람 역할로 하게 합니다. 얘네들이 학점 때문에 다 열심히 하거든요. 처음엔 잘 모르다가, 근데 그러면서 깨달아요. 제가 이제 어떤 그 결론을 만들어 놓고 수업을 하는 게 아니고, 이 학생들이 상대방 입장이 무엇인지를 알게끔 하는 수업이 되는 거죠. 근데 저희도 독도냐 다케시마냐라는 논쟁이 있지만, 저도 그냥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배웠지, 왜 독도가 일본 땅이 아니고 우리 땅인지, 일본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나도 모르거든요. 선생님들 아십니까? 잘 아십니까? 근데 사실 이걸 통해서 학생들이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고 진짜 논의가 시작될 수 있는 그 밑바탕이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동아시아의 서발터니티 문제와 시민성 문제도 이런 수업에서 적용을 해서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대학원 동아시아과도 신설을 했습니다. 이 사업을 따고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캠퍼스 아시아학과 출신뿐만 아니라 일본 학생들, 중국 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아직은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많이 없습니다만은 아시아주의 문제라든지 또 저희의 요 연구한 테마들을 중심으로 해서 학생들이 지금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캠퍼스 아시아학과와 대학을 연계하는 그런 체제를 만들었고, 또 그 학생들한테 연구 보존 참여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학생들이 좀 저렴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연구 보존으로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대학 학생들이 조금 저희들이 이제 이 인문사회 연구소 사업뿐만 아니라 인문도시 사업도 신청을 해야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학생들을 여러 연구 보존을 만들려면 연구 보존 수가 그것만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인문도시 사업도 23년도에 신청해서 선정이 돼서 하고 있는데요. 그 인문도시 사업은 바로 이 동아시아 서발터니티 문제의 하나인 이주민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저희가 사상구에 있는 동아시아 이주민들 문제로 저희들이 이 인문도시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부산 지역의 동아시아 이 시민운동 관련된 분들하고도 여러 가지 연계를 하고 있으면서 그 활동가들이 연구자로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도 저희들이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아시아 시민사회와 연계하는 그런 활동도 저희들이 계속 꾸준히 모색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또 관련해서 학술지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동아시아와 시민이라는 학술지도 만들어서
선생님 죄송한데 좀 네, 금방 끝내겠습니다. 곧 끝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동아시아 시민이라는 학술지를 통해서 연구자들뿐만 아니라 이 활동가들 그리고 대만, 일본의 여러 그 관련된 연구자와 활동가들의 글도 싣고 있고 이제 올해부터는 등재 후보지가 돼서 저희들이 좀 더 활발하게 운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연구소의 기본적인 그런 구성인데요. 일단 저희 사업단의 참여 연구원 정도를 소개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이제 끝내고자 하는데요. 제가 연구 책임자를 맡고 있고요. 공동 연구원으로는 그 사회학을 전공하신 특히 이주민과 디아스포라 연구를 하고 있는 한성대학교의 박오 선생님, 그 다음에 중국의 저층 문화를 연구하고 계시는 협성대학교의 그 박재영 선생님, 그 다음 부산의 근현대사를 연구하고 계시는 현대사를 연구하고 계시는 동아대학교의 전성현 선생님, 그 다음 대만의 문화이론을 전공하면서 그 대만의 이단 사상을 연구하고 있는 그 절강해양대의 연광석 선생님을 모셨고요. 저희 전임 연구원으로는 사회철학을 전공하시고 시민단체를 실제 원장을 하고 계시는 김동규 선생님, 그 다음에 중국 근현대사 전공을 한 김정 선생님, 그 다음에 중국 현대정치의 서벌터니티 연구를 오랫동안 해온 장윤민 선생님, 그 다음에 우리 오늘 참석하신 대만 연구를 오래 하고 계시는 우리 강병 선생님 이렇게 모셨는데 제가 이거를 일부러 설명드린 이유는 저희가 인문학 베이스에 있는 연구자들과 사회과학 베이스의 연구자들이 다 총망라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성으로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